가까운 미래 감시가 일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민간인 사찰 기업에서 근무하는 진성에게 밀착 관찰 타겟 133 본명 성수영. 요양원의 수간호사 수영을 감시하라는 지령이 떨어지죠. 특이사항 돌발 행동 가능성. 진성은 청소부로 위장 잠입에 성공하고 여러분의 오리엔테이션을 맡은 성수영 간호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영이 입소자들을 보러 나간 사이에 진성은 요양원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죠. 자, 새로 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신규 입소자들에 대한 인사가 시작되는데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잡고 서로 다정하게 인사해 주세요. 까칠하게 구는 도석이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하죠. 미안합니다. 양석기 할머님, 이제 그만 놓으셔도 돼요. 아유, 알았어요. 네, 우리 수간호사님이 그러라면 그래야지. 석기는 혼자 있으려는 도석을 애써 붙잡기 시작하는데 진짜 말 많아 진짜. 아 좀 냅두라고 좀. 지금 이놈이네 혼자 자빠졌고. 결국 시비가 붙게 되죠. 우리 놈의 자식이. 그런데 그만하세요. 수영의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됐죠. 1차 보고 피감시자 타겟 133. 사전 정보와 달리 크게 돌발적인 감정의 기복은 보이지 않았으며 이때 오히려 극도로 간호사님이 안정적인 찾으시네. 수영이 진성을 호출하죠. 무슨 일로?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최도석 씨 핸드폰 좀 가져다 주세요. 미리 얘기했으니 그냥 가지고 오시면 돼요. 진성이 핸드폰을 건네자 수고하셨어요. 나가보세요. 대뜸 나가라는 수영. 왜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진성은 당황하게 되죠. 다음날 진성은 낡은 컨테이너를 발견하고 그곳에 숨어 요양원에 설치한 카메라들을 확인하기 시작하죠. 세 분도 그만 주무셔야죠. 그렇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돌려보는데 아 참, 최도석 씨가 복도에 이걸 떨어뜨리셨는데 누가 좀 전해주실래요? 제가 가져다 줄게요. 수영은 거짓말과 함께 도석의 핸드폰을 넘기고 핸드폰은 이거 누가 그랬어? 처참하게 박살이 나죠. 이거 뭐 얼마 안 해요. 누가 그랬냐고. 아니 젊은이 보자니 정말 너무하네. 아니 왜 증거도 없이 사람들을 몰아가? 아 그러니까요. 또다시 소란이 벌어지지만 그만! 수영의 말 한마디에 다들 진정하시고 식사 마저들 하세요. 역시나 모든 상황이 깨끗하게 정리됐죠. 아니 그럼 들고 와서는 분위기가 아주 엉망이에요. 수영은 도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최도석 씨 환영하는 의미에서 파티 한번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도 원치 않는 파티를 강제로 열게 하죠. 자기! 총각! 요양원 사람들은 너무나 계산된 모습으로 도석을 에워싸고 도석을 강제로 환영하죠. 아 누군 진짜 바보로 하나. 하지만 도석은 오히려 아저씨 진짜 나 환영해? 요양원 사람들의 나랑 진짜로 친해지고 싶어? 전곡을 찌르죠. 아니 누가 시켜서 뭐 때문에 이러고 살아 왜?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수영은 진성을 다시 호출하고 저, 또다시 이 칼 좀 갈아줄래요? 난데없는 부탁을 하기에 이르죠. 진성은 묵묵히 칼을 갈고 두고 나가서 일 보세요. 자리를 빠져나와 수영을 감시하기 시작하죠. 나 여기 와서 더 불안해졌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수영은 도석을 설득해 보는데 정말 최도석 씨는 이곳에서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나요? 예. 도석은 너무나 완강했고 그 사람들이 진짜로 행복해 보여요? 이 체제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죠. 이에 수영은 진성이 갈아준 칼을 꺼내곤 뭐 하세요? 얼굴을 긋죠. 그리곤 뭐 하시냐고요? 도석을 감금시키죠. 아니 내 얘기 좀 들어. 아 내가 강간을 시키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진성은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위험한 인물로 판단된다. 집단 역시 타겟의 통제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회사의 모든 사실을 보고하죠. 감금된 도석은 불안 증세가 악화되었고 아저씨! 한참을 난동을 부리다가 우연히도 어딘가로 이어진 비밀 통로를 발견하죠. 한편 수영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 진성.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서 회사와의 교신도 잠시 끊어지게 되죠. 그게 아프실 것 같은데.
진성은 이 틈에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얻는 게 뭡니까? 반감을 드러내죠. 과학 시간에 개구리 해부를 했어요. 이에 수영은 마취가 제대로 안 됐는지 아주 섬뜩한 얘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배를 가른 채 개구리는 펄떡거리고 교실 한편에 있던 개구리 먹이통이 엎어졌는데 그 개구리가 거기로 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이통 안에서 죽었어요. 이 이야기는 모두 자기가 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진성에 대한 협박이었죠. 그냥 양손에 먹이를 준 채 스르르. 한편 요양원 사무실에 도착한 도석은 입소자들의 기록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마취가 중요하단 뜻이에요. 아주 잠깐 깨어나서 내 배가 열려 있구나. 참담한 현실을 안 봐도 되게. 도석은 기록지를 들고 어딘가로 급히 향하죠. 진성과 수영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조되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일말의 가책도 없어. 회사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바란다. 진성은 어느덧 보고에 주관이 개입되기 시작했으며 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흐려지고 있어. 현 체제에 의문을 품게 되었죠. 사적인 가치관이 개입되지 않은 평가를 내리는 것이 가능한가? 다음 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 석기만이 웃지 못하고 있었죠. 아저씨! 그리고 다시 붙잡힌 도석이 석기 할머니 퇴원 결정난 지가 한참 지났어. 진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근데 그 여자가 지 맘대로 기간 늘려고 해. 그 여자가 조작하고 있는 거라고. 1차 경고. 최근 보고상 객관적 관찰 이상의 개입이 감지되고 있어. 경고를 받은 진성은 애써 모른 척 외면하기로 하죠.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석기는 도석이 준 기록지를 꺼내는데 이게 잘못된 자료가 아니라면 여길 나가야 할 날짜가 아주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수영은 기록지를 가차없이 찢어버리죠. 뭐 하는 거야, 성간호사? 우리 애들한테 연락하기 전에 어서 처리해줘요. 그러다 수영은 어떤 도구를 짚고 뭐 하는 거야? 석기에게 다가가죠. 석기는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죠. 추악한 행태에 보다 못한 진성은 직접 따지기 시작하죠.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미친 거 알아? 이때 다른 청소부가 들어오고는 진성의 감시 도구를 건네죠. 김진성 씨 정말로 나 보고 있었나요? 신분이 발각된 진성. 황급히 도주하기 시작하죠. 진성은 수많은 포위망을 뚫고 다행히 요양원 밖으로 벗어나는데 성공하지만 결국 포위당하고 말죠.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진성은 환각에 시달리죠. 결국 환각을 견디지 못하고 컨테이너에서 나오게 되죠. 정체가 발각된 진성은 모든 것을 폭로하죠.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봤어. 저 여자. 양석기 할머니 저 여자가 죽였어. 저 목에 난 상처도 자야 그거. 네가 그걸 어떻게 다 봐?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봤어. 감시하고 있었어. 도청하고 있었어. 당신들 도청해 저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 잠시 술렁이는 요양원 사람들. 당신이 간호사님 모함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게 진짜면은 뭐? 사람들은 현실을 알고도 진짜라고 해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애써 외면했죠.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도 왜곡된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수영의 말 한마디에 우리 성간호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모든 상황이 정리됐죠. 그렇게 요양원 사람들은 모두 떠나가고 내가 뭘 했어요. 이곳에서 진성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같은 건 잔인한 현실을 없을 거라고 했죠. 뼈저리게 깨닫죠. 허탈감만을 느낀 채 회사로 복귀한 진성. 지령을 통해 관리자의 사무실로 소환당하죠. 감시자 신분 노출. 진성은 결국 회사는 당신이 밀착 관찰에 실패했다고 판단한다. 해고를 통보받죠. 정서적 불안정은 그런데 정보원 자격 미달이다. 이제 당신은 돌아가도 좋다. 수영은 이미 감시 체제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죠. 당신 언제부터?
진성의 물음에 다음번엔 좀 더 예쁘게 수영은 가소롭다는 듯 찍어주세요. 자리를 뜨죠. 그리고 현 체제의 의문을 품었던 진성이 타겟으로 바뀌며 감시를 받게 되죠.